특별자치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에 대한 추진 가능성을 좀이라도 엿보는 것은 현재 이제 경기도지사가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추진 의지를 가지고 내부의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기대를 갖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있는 북부 지역의 시군 중에 사실은 한 4분의 3 이상이 어찌됐든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일찍이 좀 시작되었어야 되고, 사실은 이런 식의 토론회가 됐던 설명회가 됐던 이런 게 좀 약간 늦은 느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세 분이 발제를 해주셨는데 이걸 일일이 다 제가 다 코멘트를 할 수는 없어서 그냥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정훈 연구위원님이 정말 저도 연구위원 이런 거 예전에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충실하게 내용을 잘 만드셨고, 이 내용을 보는 분들이 좀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여러 근거들을 잘 제시를 잘 해주셨어요. 말씀 중에 그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의 발굴 근거지로서 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다른 광역 도시 통합하고 우리는 대비해서 경기도는 사실 비대합니다. 그리고 행정도 지원도 곳곳에 미치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분권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특별자치도의 비전이나 실행계획에 대한 조감도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내용을 보게 되면 기대감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임진웅 대표가 말씀하신 도시적 평등 실현, 이런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양홍관 위원장님이 그 범도민 추진위원장으로서 그 특별자치도 이 추진위 계획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이것도 내용은 잘 갖추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좀 상향식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이 정도로 해서 그 발제 내용에 대한 제 짧은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 우리 고향에서 하니까 고향시 시민들의 여론이 어떻고 시민사회는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좀 잠깐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경기 북부 지역 시군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규제, 불이 이런 것들의 범주 안에 고양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 지역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장 인구가 많고 또 주거지도 많은 이런 지역입니다만, 서울 중심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직장 구조가 또 서울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교통 체계도 서울로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이 고향 시민들은 매우 익숙해 있다. 특히 직장이 서울이거나 경제 활동을 서울에서 하는 분들은 특히 자기가 고향시에 발을 담그고 있어도 서울 시민인 것처럼 때로 착각을 할 정도로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이나 장점에 대해서 이 시민들이 기본적인 이해나 공감대 형성이 거의 없는 편이다. 그것은 이 지역의 시에서 그런 노력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고 지역사회 시민단체나 시민사회에서 그런 노력도 없었고, 경기도가 또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사실은 과거 예전에 제가 10몇 년 전에 이 교육원 활동할 때 도의원들이랑 함께 모여서 토론회를 한 거 빼고는 지금 처음으로 이 공식적인 논의들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난번 그 총선 때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지만 무슨 뭐 벚꽃이 복면이 피우고 어디가 김포는 서울이 된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이 정치 선동에 가까운 서울 편입론 이런 것들이 회자되면서 시민들이 그렇게 되면 교통체계가 좀 더 완화하지 않는 그게 서울입니다. 조금. 그 다음 상대적으로 이 아파트 값 이런 것에 사실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재산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값이 상승될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 같은 게 아직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고향 특례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 특례시 추진 뭐 시민단장 뭐 이런 걸 맡았었는데 상당한 노력을 했었고 법률까지 다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재정이나 권한에 대한 이양이나 이 자치단체의 자율권 같은 게 전혀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망감이 아주 시민들이 팽배하고 뭘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게 구체적으로 제도적 지원책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고향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이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경기도의 분권 분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공무원들의 사고 아닌가 또 이게 의정부 중심으로 모든 행정타운이 마련이 되고 교통체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인구도 많고 도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 왜 의정부에 우리가 뭐 종속된다 할까? 의정부가 저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시민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여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론이 뭐 모두의 여론이라 정확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여론이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선 국면에서 이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토론이 관련되고 여러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의 과제를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결국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대선 의제도 채택이 돼야 된다. 그리고 대선에 나오는 대선 후보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시민들이 그에 따른 투표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의 대중적인 참여와 여론이 활발히 일어나야 되고 특히 범도민 추진위원회 활동이 폭발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경기 북부의 주민들이 대선에서 표로 행사해야 되고 그 표를 의식한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되어야 이 실행이 될 것이다. 도지사가 뭐 아무리 지금 뭐 해도 조금 약간 의심을 갖고 있는 눈초리가 있거든요. 도지사 그냥 하는 것이 뭐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경계심도 있고 해서 특별자치도 추진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특별자치도 위원들을 지금 선정하는 작업을 하시고 계신데 이게 저는 아까도 상향식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시군 지역에 그래도 이 일을 추진할 만한 역량도 있고 신망이 있고 대중적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여기 추진위에 앉아야지 그렇지 않은 분이 앉아있으면 그냥 또 허울뿐인 또 이름뿐인 그런 추진위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잘 하시고 지역사회의 여러 여론이나 그 다음 지역사회에 세우신 그분들의 일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중심으로 준비 단계부터 세우실 필요가 있고 준비위에서는 준비를 그렇게 하다 하더라도 실제 추진위가 결성될 때는 이런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전에도 저는 무슨 자문이 이런 것이 있다고 들었지만 그런 위원들이 또는 그런 기구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소통을 하고 무슨 일을 결합해서 해갔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네,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이 시민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물론이고요. 그런 면에서
북부 지역 시민들과 정치인들에게 이게 설득력 있게 설명돼야 된다. 플러스 아마 제가 고향 특례시 할 때도 느꼈는데 특례시가 그때 포함된 게 고향 수원 용인 이랬어요. 근데 만약에 세 곳만 했으면 법률이 제정 안 됐을 거예요. 이게 창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줘서 이 법률이 제정됐고 통과됐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지방에 있는 시민들에게 아까 발제하신 내용, 경기 북부 지역의 시군들이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불합리한 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다음 지역 경제 생산이랄지 교통이랄지 교육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가, 규제에 또 중첩된 2중 3중의 규제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 우리 경기 북부만이 아닌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또 홍보가 좀 돼야지 않겠나, 알려져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